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4주차의 온라인 수업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대면 수업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가 굉장히 아직도 심각한 단계에서 계속 머물고 있어서 부득이 5주차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온라인 수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얼굴 좀 빨리 봤으면 좋겠는데 이 사태가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사태에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대신하고 앞으로 향후 7주차 그러니까 5주 6주차까지 뭐 4월 27일까지는 온라인 수업을 일단 한다고 하니까 이제 2주 정도를 한번 더 지켜보고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 다시 또 하더라도 한 번이나 뭐 온라인 수업이 계속 지속되더라도 여러분들과 함께 대면 수업을 한다든지 만약에 대면 수업을 못 한다고 하더라면 이제 뭐 화상 강의를 전환해서 이거 지금 녹화 방송이 아니라 생중계로 돌려서 한번 좀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한 표현을 해봅니다. 자, 어찌됐든 2주 정도는 온라인 강의로 계속 지속적으로 연결될 것 같고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만든 이제 아이템 또 유튜브에 대한 아이템들을 계속 디벨롭을 시켜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조치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원이 많기 때문에 코멘트를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체킹해서 계속 올려서 궁금한 학생들의 경우는 저한테 계속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보내준다는 것은 이제 꼭 보내라 마라의 개념을 주지 않고 나는 코멘트 필요 없다 하면 안 보내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뭐 필요한다 싶으면 카톡으로 겐톡으로 보내주시면 그때그때마다 시간 될 때 코멘트를 할 예정인데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우후죽순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수업이 있는 그 시간만큼만이라도 보내줘서 그걸 받게끔 조치를 좀 하든지 아무튼 그거는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특히 코멘트를 받고 싶어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뭐 겐톡으로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이제 수시로 한번 시간 될 때 제가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 한번 가서 얘기를 하도록 하든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이제 방송 프로그램 형태의 이용의 디자인 콘텐츠에 대한 부분들의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설명은 방송 제작 시스템의 전반적 관련된 부분들을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유튜버에 관련된 부분들 설명을 하는 방법으로 가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4학년들이 됐으니까 이제는 뭐 제작 시스템들에 대한 이거 사실은 이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시스템의 경우는 제작자의 프로듀서와 그 다음에 보조 프로듀서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자 따지고 보면 프로듀서가 연출자의 기획자라고 할 수 있죠. 방송 프로그램의 경우. 물론 이제 영화에도 마찬가지로 프로듀서가 디렉터인 감독에서 뭐 서포트를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뭐 과거에는 디렉터의 시대라고 해서 디렉터에 대한 정권을 줬는데 이제 이 상업적인 논리라든지 아니면 기획 영화, 드라마, 방송국의 경우에는 이제 프로듀서가 기획자로 존재하죠. 그 기획이 발전이 되면 그게 이제 영상화되는 과정에서 디렉터가 붙고 출연자가 붙고 작가가 붙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작자, 연출자, 출연자, 작가들이 하나의 형태의 유형으로 콘텐츠를 사전 제작, 프리 프로덕션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면
이제 기술 감독, 미술, 촬영, 연출 스태프들을 구축해서 캐스팅을 하죠. 스텝 캐스팅. 더불어 스텝 캐스팅이 끝나고 나면 이제 배우들의 캐스팅들이 또 들어가겠죠. 그래서 한번 보면 이제 연출자, 작가, 출연자들은 너무 잘하기 때문에 성명이 굳이 필요 없고 기술 스태프들, 그 테크놀로지 디렉터 밑에 스위처, 방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하는 얘기죠. 스위처. 우리는 스위처가 통상적으로 우리는 TD라고 하죠. 테크놀로지 디렉터라고 하죠. 테크놀로지 디렉터가 텔레비전에서는 스위처를 담당해요. 커팅을 해주죠. 감독이 입장에서. 그러면 그 옆에 라이팅 디렉터가 있고 그 다음에 라이트 맨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경우는 녹화 당시 때는 현장에는 없지만 녹화되기 전에는 밑에 내려가서 스튜디오에서 녹화를 준비를 하죠. 그리고 그 옆에 비디오 엔지니어, 오디오, 마이크 오퍼레이터는 이제 그 스튜디오에 가 있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 우리 학교 우리 과 503호 공대 503호에 간이 스튜디오 형성돼 있습니다. 그게 좀 기계가 좀 낙후돼서 새로운 장비를 구축하기 위해서 학교가 조율을 하고 있긴 해요. 정보관에서 현재 미디어 센터를 쓰고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부하면 어떨까 하는 한편으로 이제 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자, 그게 이제 오디오맨이 이쪽에 있고 메이크 디렉터는 이제 저 스튜디오에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VTR맨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VTR맨의 개념이 접근이 이제 필요가 없죠. 왜냐면 선형 편집이 아니라 비선형 편집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제 많이 시스템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술에 담당하는 이제 미장센이나 담당하는 팀은 세트 디자이너, 그 다음에 그래픽 디자인. 여기서 말하는 그래픽 디자인이라는 개념은 기술 관련된 디렉트 디자인 CG 담당의 디렉터가 있지만 여기는 뭐 시뮬레이션부터 시작해서 세트 디자인의 개념에 접근하고 볼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메이크업, 그 다음에 의상, 소품, 그 다음에 비주얼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형성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촬영 감독이 있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크게 우리는 기술, 미술, 촬영, 그 다음에 나머지 연출, 작업 이렇게 만들어지죠. 촬영 과정을 우리는 디렉트 오브 포토그래피라고 하죠. 사실은 이 포토그래피 안에 조명 라이트가 여기에 속해 있긴 해요. 현장에 있는 로케이션의 경우에는. 근데 그게 이제 헐리우드의 시스템 형태의 유형이고, 헐리우드 시스템의 유형의 경우는 이제 이렇게 오퍼레이터의 개념이 접근도가 있죠. 달리 뭐 어시스턴트 카메라맨들이 있어요. 요거는 현재 여기서 말하는 어시스턴트 카메라맨의 경우에는 로케이션 카메라에 준해서 해당되는 사안이고, 스튜디오의 경우에는 카메라가 2번 카메라가 통상적으로 카메라맨 전체의 디렉터의 라는 타이틀을 받죠. 촬영 감독에. 그래서 2번 카메라를 갖고 있는 카메라 감독이 1번과 3번 그 이외의 4, 5, 6번 카메라맨들한테 세팅이나 보조나 이런 형태의 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출 스텝이 구성이 되어 있죠. 프로듀서 매니저, 플로어 매니저, 플로어 매니저는 FD라고 하죠. 플로어 디렉터라고 하죠. 그 다음에 코스포 에디터부터 스크립터, 로케이션 매니저부터 캐스팅 디렉터까지. 이거는 이제 명칭 자체를 다 들으면 알겠지만, 스크립 라이터는 여러분 잘 알죠? 스크립터 얘기하는 거고, 에디터는 현장 편집들을 통상적으로 우리는 얘기합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얘기하지만 요즘에는 연출 스텝 안에 에디터인 편집자들이 붙어 있어요. 기술 감독 밑에는 스튜디오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스튜디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들을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스텝 밑에 연출자들과 제작팀들이 고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기술 감독, 미술 감독, 촬영 감독들이 스튜디오 안에서에 있어서는 이 까만색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작가나 출연자를 빼고 나머지는 정직 직원이라고 하죠. 방송국 프로그램에 07통해서 뽑은 분들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기술 쪽의 경우에도 공채 쪽이 많이 포진이 됩니다. 근데 미술 쪽은 계약 직경비 정황이 많고, 카메라맨의 경우에도 메인 카메라의 경우에는 정직 카메라로 실질적으로 가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어시스트 카메라맨의 경우에는 계약직들이 대부분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연출자 스텝들은 프로덕션 매니저부터 해서 플로어 디렉터 여기 있는 부분들은 전부 다 그 계약직 내지는 고용직 개념의 접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는 그렇다면 이제 아까 그는 이제 구조적인 형태의 유형을 얘기를 했고, 자,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환경의 경우에는 반격돌, 혼돈, 합정, 반대와 정의, 이거를 합치면 합이 된다는 개념인 건데, 균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이젠타인의 균형. 아이젠타인의 시학에서는 항상 드라마투르기에 대한 기승전결에 대한 개념들을 형성시키고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아이젠타인의 정반합에 대한 그 논리나 그것이 갖고 있는 형태의 유형들을 갖고 있어요. 우리의 드라마투르기나 모든 형태의 유형들은 정과 반에 이루어지는 화합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죠. 드라마투르기 반과 정이 항상 있는 동안은 뭐가 있겠어요? 격돌, 혼동, 트러블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의 일상은 반과 합이 정이 공존하고 있어서 합으로 기준되기 때문에 항상 곤전하고 영리한 겁니다. 어두운 곳이 있으면 밝은 곳이 있고, 부정이 있으면 긍정이 있는 것이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는 것처럼 모든 게 다 이렇게 반대되는 행동이나 반대되는 물체나 반대되는 사상들이 존재해야만 우리의 사상과 생각들이 항상 존재한다는 개념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뭘 이루느냐? 합을 이룬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놓고 작품에 고민을 하건, 그건 예능 프로그램이든 유튜브 프로그램이든 극영화의 프로그램의 경우는 더더욱이 이 정과 합에 대한 혼동과 격돌에 대한 부분들은 명확히 여러분들 머릿속에 두고 모든 거의 제작에 대한 개념을 접근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이든 간에 항상 여러분들이 작품에 대한 퀄리티나 사상이나 만들어내는 형식 위에 모든 것들을 잘 만들 수 있는 것들을 개념을 접근할 수 있어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의 최종적 목적은 합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합. 슬픈 영화는 슬픈 대로 울고 난 다음에는 희석되죠. 정화된다는 뜻이에요. 반과 정의 정화. 그래서 합이 된다는 개념인 거죠. 이거를 다시 한번 풀어서 얘기하면 환경, 주인공, 시간이 공존한다는 개념을 접근할 수도 있어요. 환경이 조성이 되고 주인공이 그 환경 안에서 트러블이 발생이 되면 시간이 흘러 이게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또 하나의 형태의 유형으로 존재한다는 개념인 거죠. 자, 이런 개념의 접근도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나 세상이 존재하는 데 있어서는 명확히 나타내지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인슈타인의 정반합의 기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와이퍼의 종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와이퍼의 종류를 보여주다 보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생소하죠. 네.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과연 지금도 많이 사용하는 것인지는 아주 의문스러운 부분들이 없잖아 있어요. 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와이퍼의 개념의 왼쪽 오른쪽 위아래 상하, 이거는 이제 아마 여러분들 프리미어의 프로에 보면, 내지는 프리미어나 그 이후 여타 편집 프로그램을 보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존재하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현재 형태는 너무 정적인 개념의 와이프의 경우죠. 와이프. 그 다음에 이제 조명에 관련된 부분들 플러스 여기는 이제 카메라의 앵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시선 처리에서 나오는 현상들이에요. 자, 왜 이 부분들을 하이라이트로 여러분들과 4학년 졸업 정도 1학기에 3년 동안 배웠던 여러분들의 정화를 정리해준다는 개념을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해준다. 정리해주고
그 정리감이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환경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카메라가 어떻게 위치냐에 따라서 카메라가 주는 감정적 효과가 대단히 세다는 거 볼 수 있어요. 자, 보시죠. 오버헤드 행글. 이걸 버드 아이 뷰라고 하죠. 새 시점에서 바라보는 부감. 이거를 우리는 통상 부감이라고 하죠. 어떤 느낌인가요? 왜소해 보이고 작아 보이고 신이 인간을 바라보는 형태의 유형이고 뭐 이런 개념의 접근이라고 보면 되죠. 버드 아이 뷰의 경우에는 신이 바라보는 시점의 개념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하이 앵글의 경우에는 아까 같이 왜소해 보이고 낮아 보이고 불안해 보이는 개념이고, 수평 앵글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평범의 평범. 그래서 함께 그랬잖아요. 눈높이를 맞춰라. 이 눈높이라는 개념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아이들의 눈높이는 뭐 어떻게 되겠어요? 어른들이 무릎 꿇고 아이들이 시선을 맞춰줘야 돼요. 왜? 그 높이의 시선에서 모든 게 바라보게 되거든요. 이거는 지금 키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시점의 개념인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시점의 개념은 그런 개념의 은유적 성격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이들 영화를 만들 거면 아이들의 시선에서, 아이들의 경험에서, 아이들의 감각에서 그걸 접근하라는 취지에서 이 부분이 설명되는 건데, 수평 앵글의 경우에는 평범한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수평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물체들이 밑에서 수평으로 바라보는 형태의 유형인 거고, 어른의 위치에서는 어른의 눈높이의 시청인 거죠. 카메라의 앵글을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시청자와 동급이라는 개념을 접근해 온 거죠. 그리고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는 카메라에 찍혀지는 피사체가 이걸 바라보고 있는 시청자나 관객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해주는 1인칭 시점이라는 거죠. 1인칭 시점. 근데 카메라를 절대 보면 안 돼요. 드라마의 경우는 1인칭 시점에 3인칭 시점을 가게 되면 카메라 보면 안 돼요. 카메라를 눈이 마주쳐도 카메라한테 포인트를 주면 안 되고 카메라의 옆에 45도 각도에 포인트를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개념의 접근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일상. 노우 앵글의 경우는 위대해 보이고, 또 어떤 생각의 느낌인지 보겠습니까? 위대해 보이죠. 또 한편으로는 위대해 보이니까 플러스 알파 기하학적으로 보이죠. 기하학적으로 뭐 위압감을 조성한다든지 뭐 이런 개념인 거죠. 히틀러의 경우 나치 독일이 1차 세계대전에서 유럽을 다 이렇게 서명을 했잖아요. 그 당시 때 히틀러가 그거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답니다. 그때 당시 때 히틀러는 자기를 영웅시하기 위해서 카메라의 앵글의 높이를 자기보다 절대 위에 두거나 평평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노우 앵글처럼 이렇게 뒀다고 합니다. 정기적으로 활용할 때도 이 카메라 렌즈의 높이는 그 사람의 위대함을 극대화시켜준 역할이기 때문에 형성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굳이 노우 앵글에 대한 개념들을 이렇게 설명해주는 포인트인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카메라의 위치 높이에 따라서 느껴지는 감정과 전달되어지는 감성은 굉장히 다르다. 뭐 이런 개념을 설명해 주는 게 총정리라는 거죠. 우리가 콘티를 만들고 촬영할 때 이거 못 느끼면서 한단 말이에요. 분위기나 상황에 맞춰서 야야 높이를 한번 찍어봐. 아니야 수평으로 찍어봐. 이렇게 선택돼야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절대적으로 야 왜소하게 보여야 돼. 그 다음에 불안하게 보여줘야 돼. 그럼 하이 앵글 좀 오케이.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자, 지금은 이제 삼각구도 형태의 유형의 세 명이 ABC라는 인물이 프롬프트에 있는 이런 단상에서 방송을 할 당시 때 1, 2, 3번 카메라인 삼각법이라고 하죠. 삼각법. 이거는 삼각법이라고 하죠. 삼각법. 세 개가 있다는 것은 삼각법이라고 합니다. 1번 카메라는 당연히 CD로 받치켜야 되고 3번 카메라는 당연히 ABC를 찍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이 보는 거는 화면이 튀민다는 거죠. 화면이 맞지 않다라는 개념이 접근 거예요. 1번 카메라가 이 ABC를 잡으면 안 됩니다. 3번 카메라가 BC를 잡아서 안 돼요. 2번 카메라는 풀샷 개념이니까 풀샷 접근해주면
당연히 1번 카메라는 1번에 반대되는 BC를 잡아야 돼요. 3번 카메라는 A, B를 잡아야 돼요. 지금은 1번이 A, B고 3번이 BC잖아요. 이거 틀립니다. 찝니다. 이걸 촬영해 놓으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여요. 튀어요, 튀어. 이게 이미지 라인이 튄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방금 여러분들이 봤던 삼각 고도에 있어서의 카메라 워킹, 카메라의 위치도는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부분은 심리적인 효과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형태의 유형이에요. 요거는 여러분들 흰색이니까 잘 안 보이니까 편의상 여러분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가 천장에서 글자체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을 까만색으로. 안 바뀌나? 왜 안 바뀌죠? 여기 형이 안 되구나. 까만색. 그리고 슬라이더 다시. 자, 정방향 형태의 유형의 인물이 됐던, 사물이 됐던, 아니면 배경이 됐던 간에, 이 정방향 형태의 유형의 이 앵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정방향의 개념입니다. 이렇게. 이게 심리적 구도에 있어서 정지, 지속적 관심, 정지, 이런 걸 표현할 수 있는 거고, 니은자 형태의 유형의 직각의 개념인 거는 이해와 대립, 박식, 삼각형의 경우에는 연장, 관심의 일치, 클라이막스, 원은 연속적 운동과 흥미에 대한 연속성. 여러분들이 보는 건 이 원형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는 이유는 뭐냐면, 구도를 이렇게 만들거나 세모 형태로 만들었을 경우에 오는 그것만, 그러니까 내용은 관계없이 그 구조가 갖는 심리적인 유형을 설명하고 있는 중이에요. S자는 아름다움의 동작, 우아함, 이런 부분들을 보고, Z경은 극단적인 변화, 관심에 대한 자극, 이런 것들을 주로 설명해주죠. 자, 이런 부분들은 어떤 형태의 유형이냐면, Z축, S, 이런 부분들이 화면 안에 존재했을 때 느껴지는 심리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외워야 돼요. 그리고 외우고 이거를 적용을 시켜야 돼. 십자는 결합, 강한 관심, 별표는 방사선에 대한 느낌이죠. 강력한 초점과 이해와 집중을 강요해 줍니다. 자, 그래서 이런 표시에 대한 부분들은 대부분 다 어디에도 활용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죠. 공중들이 모여있을 때 오는 형태의 유형, 아니면은 조명빛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밖에서 판타지적인 자기가 존중하고 있는 존경의 대상들이 나타났을 때 역광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보여주면 극대화될 수 있는 심리 구조가 된다고 한편의 의미를 보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이제 이동에 관련된 부분은 심리적인 효과에 대한 개념인 거죠. 이동에 관련된 심리적인 효과. 자,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고민을 해야 될 항목이라서 보여주는 겁니다. 4대3 비율의 화면 안에서 원이 이 방향처럼 위에서 아래로 비행이 되면 지척, 좌측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스피드,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쭉 돌아서 휙 가는 걸 극단적. 이걸 다시 연장을 시키면 물체 떨어뜨림. 또 니은자 형태의 유형으로 가게 되면 힘이 있거나 어둠을 지적하는 거. 밑에서 위로 상승하는 거는 자신감, 욕망에 대한, 희망에 대한 솟구침,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신감, 이런 부분들이 형태의 유형이고, 거꾸로 떨어지는 경우는 중압감, 위협, 파괴, 이런 개념을 보죠. 자, 이런 효과는 어떤 느낌을 받냐면, 우리가 평생 살다 보면 이게 중력이죠. 중력을 기준으로 둔 겁니다. 그게 당연히 물체가 떨어지면 파괴되거나 위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중압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거꾸로 타고 올라간다는 얘기는 내 자유에 의해서 올라간다는 얘기죠. 희망, 역력,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념을 많이 접근합니다. 자, 반대로 물체나 피사체가 좌측에서 우측으로 올라가는 부분들의 경우를 보면 결함,
강한 관심, 결함. 여기서부터 떨어지는 거는 우리는 물체에 떨어뜨림. 이거는 뭐 크게 보시면 즐거움, 공포, 단조로움, 원활한 민첩, 폭동, 이런 개념에 대한 심리적 효과. 지금 여러분이 방향성에서 만들어지는 이동과 심리적 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런 거를 외워서 사용하면 되는데 이런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기준에 있어서 꼭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이런 느낌이 형성되어져 있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이걸 여기다 넣으면 적절하지 않겠느냐라는 참고의 형태의 유형으로 기준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자가 되는 거죠. 자. 몇 센치니까 몇 센치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세요. 이런 게 영상을 만들어내는 데서의 이동과 심리적 효과의 자가 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 이제 조명에 관련된 부분들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봅시다. 조명에 관련된 부분. 조명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설명받고 있는 부분들은 핵심적인 부분들만 설명하는 개념인 거라고 할 수 있어요. 핵심적. 자, 부감의 형태 유형의 그 평면도의 형태 유형으로 봅시다. 카메라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때는 항상이라기보다는 가장 적정하고 이상적인 것이 조명의 라이팅의 위치는 카메라를 기점으로 해서 45도로 떨어뜨린 상태에서 밑에 70%에서 밑으로 아래로 쳐주는 게 가장 일상적인 조명의 방향이다. 그리고 이 옆에는 필라이트를 받았죠. 바로 카메라를 기준으로 해서 45도 방향에는 필라이트. 필라이트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만 배워 알겠죠? 키라이트의 그림자를 보완하기 위한 보조 조명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역광은 뭐죠? 피사체의 윤곽을, 입체감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뒤에서 보내주는데 정면으로 보내주는 그 역광으로서 작용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역광의 개념에 뭐 신적 접근 이런 것들을 오인할 수 있으니까 조명을 키라이트에 살짝 45도 이 부분을 갖다가 백라이트로 정해주면 가장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아니면 만약에 이렇게 나와버리면 카메라에 나와버리기 때문에 부담스럽다. 측광. 이건 현재 평면들을 바라봤던 전장태 유형이고, 자, 카메라의 위치에서 그럼 과연 조명들을 어떤 상태의 유형으로 생각하기? 45도. 여기도 45도. 이 부분은 자기의 높이의 70% 정도에서 밑으로 피사체 방향으로 쳐주면 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높이의 방향성의 높이 수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까는 그 카메라를 기점으로 해서 평면에서 바라보고 있는 각도와 위치를 설명했다면 이거는 그 발에 나타나는 풀발부터 몇 도부터 몇 도까지는 어떤 것들에 대한 위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한 겁니다. 통상적으로 카메라의 키라이트가 45도에서 70도 요 사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90도 기준으로 뒀을 때 사실 더 높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걸 피사체를 기준으로 해서 역광, 백라이트가 되는 경우는 150도부터 120도 고도 사이 역광의 역할을 120도에서 30도는 부감 개념이기 때문에 탑라이트라고 하죠. 잘 사용하지 않죠. 만약 여기 사용되어지는 경우라면 조명을 하나만 써서 부감을 준 후 그 다음에 위압감을 형성하거나 특수한 환경을 설명할 때 깜빵에서 추조를 받고 있는 죄인에게 비춰지는 서드 펜션 라이트
톱라이트라고 하죠. 이거는 극적인 환경 속에서 만드는 거예요. 앰블런트 라이트의 경우에는 우리가 가장 키라이트와 필라이트와 백라이트를 3점 조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개념을 극단적으로 부인하는 그림자나 이런 부분들을 앰블런트 라이트를 사용하죠. 표면 안에 그림자가 들어가 있는 경우, 아니면 키라이트, 백라이트에 대한 개념의 접근에 구애받지 않고 특수한 개념의 접근으로 방의 위치, 카메라에 그대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상상이 용도에 따라서 TV 조명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봅시다. 이건 이제 3점 조명이라고 합니다. 킬라이트, 베이스라이트, 그레인트 존, 백라이트. 킬라이트, 필라이트, 백라이트. 카메라가 여기에 있으면은 카메라에 비치지 않기 위해서 백라이트는 살짝 옆으로 45도 정도로 꺾어주면 됩니다. 정면은 특수한 경우래요. 필라이트는 키라이트에 반대될 때 이게 스포트라이트가 되죠. 필드라이트가 되죠. 퍼지게 만들어주는 역할인데, 키라이트나 백라이트는 모으면 모을수록 그 윤곽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서는 빛을 모아주는 겁니다. 백라이트를 그럼 이번에는 카메라의 RGB, 사이언스, 옐로우, 옐로우, 또 사이언, 옐로우, 사이먼, 하늘색, 황색, 자홍색, 이게 총 6가지가 다 합성되면 흰색이 되죠. 자, 이거의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 태양빛을 기준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전 세계나 인류가 존재하는 한 인류는 태양의 빛에 의해서 형성된 물체들이고 형성된 구조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칼라나 조명이나 빛은 태양으로부터 받아들여져. 태양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우리 같은 식물들이나 동물들이 존재하지 않았던 암흑세계에 그냥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생명의 근원은 빛에 붙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태양을 기준으로 뒀을 때 태양 안에는 빨주노초 파남보라는 색 온도라고 하죠. 색 온도별로 빛의 색깔이 바뀌어지고 존재하죠. 이것이 다 모았을 때는 흰색이 됩니다. 그래서 태양을 보면 흰색으로 보이는 경우가 바로 여기 두고 얘기합니다. 왜? 태양은 RGB를 비롯한 황색, 자홍색, 하늘색, 사이언스, 옐로우, 하나가 저기 하늘색. 이런 총 6가지 색들이 혼합해 만드는 것을 우리는 카메라의 색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카메라의 렌즈는 RGB라는 형태의 유형으로 3원색에 의해서 빛을 받아서 나누었다가 다시 합성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RGB의 색상의 센서들을 이용해서 우리는 기록하고 그거를 만들어 보내주는 거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파일, 제가 만들었던 영상에 대한 파일 형태의 유형도 마찬가지예요. 만들어 놓고 형성이 돼버리면 이 부분이 나중에는 숫자로 변환이 돼서 숫자와 점적인 환경으로 변화가 돼서 그때 저장되었다가 플레이가 되는 순간 이걸 그대로 화면으로 이렇게 비춰주는 경우가 됩니다. 그거는 영화의 스크린이나 방송 프로그램도 마찬가지, 다 똑같은 원리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RGB라는 거는 색깔의 농도와 색깔의 아까 말했던 색상에 의해서 숫자들로 변환이 되는 거죠. 31번, 38번 이런 식으로. 그거는 고유의 명칭이 자체적으로 움직입니다. 카메라에서 그렇게 저장이 되는 거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거는 오케스트라의 악기 배열을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됩니다. 보시죠.
오케스트라예요. 지휘자가 있고 마이크들이 설치 위치입니다. 지금 이제 사운드 트랙에 대한 개념을 접근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케스트라 같이 각 부분별로 그 형성되어지는 악기가 있다면 각 악기별로 전부 다 이렇게 마이크를 갖다 대야 됩니다. 이거를 콘솔을 통해서 화합을 만들어줘. 화합. 그거를 오케스트라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환경들은 지금 이제 방송국 프로그램의 형태의 유형과 이런 부분들을 아주 집약해서 만든 거죠. 자, 보시죠. 여러분들 좀 보기가 좀 불편할 것 같아서 글자의 색깔을 좀 줄여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자의 크기를 좀 더 줄이면 여러분들이 보는데 좀 덜 부담스럽지 않겠나. 이렇게. 디자이너, 그죠? 기술 감독, 조명 감독들한테 서로 공유를 하죠. 자, 디자이너가 PD한테 뭐 세트 디자인 제안합니다. 그리고 스케치한 부분들을 스튜디오 도안이나 무대 조명이나 입체에 적절하게 배치가 됐는지 체크해줍니다. 디자인까지 다 해가면서. 그리고 그 안에 소도구 목록, 커튼 목록, 예산 책정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결정됩니다. 자, 그리고 조명 감독과 기술 감독은 항상 공존하죠. 카메라 감독과 공존하기도 하는데 방송국에서 경우는 조명 감독과 TD인 기술 감독이 유대관계가 높아요. 카메라 감독은 별개의 개념이기 때문에 또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스튜디오 안에서는 뭔가 이렇게 선을 그었게 되겠죠. 스튜디오 담당자, 공부, 인사 책정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세트가 만들어지고 세트 배경이 세트가 설정되고 기술이 와가지고 이런 잡보들이 와서 제작을 하고 소도구가 커튼을 설치하고 이 공급 업체가 하는 그 역할입니다. 물론 이 PD의 주문을 받아서 업체들도 다 이렇게 조경 만들어주고 보관된 소도구와의 커튼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무대 장치합니다. 소도구의 배치. 스튜디오 아닙니다. 여기서는 부조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형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의 이동에 같은 경우 마찬가지예요. 스튜디오 안에 이동 카메라입니다. 1번, 2번 카메라가 라인이 꼬이지 않기 위해서 항상 이 위치를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3번 카메라가 얘를 놓고 넘어가는 순간 꼬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세트 1, 2, 3, 4가 만들어질 때도 이렇게 움직일 때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케이블맨이라고 하죠. 케이블맨들이 항상 이거를 갖다가 조정하고 꼬이지 않게끔 만들어줘요. 그리고 1번 세트장에서 촬영이 끝나고 나면 2번 세트 이렇게 바뀌고 4번 세트, 3번 세트는 이렇게 바뀌어서 추가돼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자, 아까 여러분들이 봤던 카메라의 대단 프로에서 튄다는 얘기를 여기는 이제 안 튀게 나오죠. 1, 2, 3번 카메라 중에서 2번 카메라는 풀샷 개념의 목록 잡혔다는 거고 3번 카메라는 카메라를 기준으로 줬을 때 반대되는 물체들을 다 봐야 되고 카메라를 기준으로 줬을 때 1번 카메라는 반대되는 B를 잡아줘야 되는 것이 이 카메라의 그 문법상 튀지 않고 맞춰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단 프로의 경우에도 이렇게 이동해서 만들어진다는 분들 한마디 보여줍니다. 넘어가서 A와 B를 동시에 잡아줘야 돼요. 마찬가지로. 무조건 1번 카메라, 2번 카메라를 잡으면 안 되고 1번 카메라 이거 잡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잡으면 튑니다. 절대 안 돼요. 이거는 이제 그 기본에 자, 여기는 이제 출연자 3명의 카메라의 위치도예요. 2번 카메라는 여기 잡아주고 기억자죠. 기억자 형태의 유형은 1번 카메라 이렇게 단독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이럴 때는 연자 요가죠. 카메라 하나 더 배치해요. 1번 카메라를
존재할 때 여기를 그냥 맞춰주게 하고 이 사회자의 카메라를 별도로 하나 4번 카메라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현장에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3번 카메라를 굳이 고집하니까 이렇게 형성하게 만드는 거라는데 자, 수신호에 대한 개념을 한번 정확하게 설명해 봅시다. 물론 지금은 다 사용하지 않겠지만 현장에 가면 여러분들이 이걸 사용하게 됩니다. 말은 하고 싶은데 말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손이 들어가죠. 오케이 그러면 동그라미 땡기고 오케이. 큐 그러면 손가락 내밀죠. 큐 손을 흔들어주죠. 사실은 그런 모든 행위들이 이렇게 휴수진호가 있어요. 스탠바이 큐 많죠? 처음부터 다시 해라 이런 개념. 다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요즘에는 뭐 스튜디오 가면은 뭐 몇 개만 사용하죠. 큐, NG, 처음부터 다시 머리 꼭대기에서 손을 흔들면 그런 개념이죠. 카메라 사이즈는 너무 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풀샷 개념과 나머지 개념은 어떤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냐만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자, 풀샷 카메라 사이즈는 풀샷 개념은 이 발부터 시작됩니다. 발에서부터 머리 끝까지를 우리는 통상 풀샷이라고 합니다. 풀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일까요? 풀. 꽉 찼다는 뜻이죠. 화면 안에 인간이 꽉 찼다 해서 풀샷. 이해하시나요? 이샷. 무릎에서는 무릎샷. 허리샷. 그죠? 웨트샷. 가슴. 그 다음에 BS. 바스트샷. 웨트샷. 그 다음에 클로우샷. 이렇게 되는 거죠. 클로우샷은 이제 이렇게 화면이 설정될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죠. 투샷 잡고 1, 3번, 2번 가는 거거든요. 이러면 뭐 튀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는 그래 통상 1번 카메라 무슨 샷? 상황 설정 카메라라고 합니다. 이것이 먼저 보여지거나 이거 보여줄 때 두 사람이 이런 일정을 상황을 보여줄 때 사용되어지는 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드롬. 이드롬이 되게 중요한 거죠. 이드롬이라는 개념은 인간의 사물이 바라보는 이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바라보는 사람들의 위치에서 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 자, 위에 거 보십시오. 이쪽 방향 바라보니까 여기는 많죠? 여기에 넓혀져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라보는 방향이 이렇게 졌을 때 앞에가 비워줘야 돼요. 그런데 정면을 바라볼 때는 이제 개념이 달라지죠. 이건 정면 바라보는 개념이 아니에요. 자, 물체와 인간의 인물들을 겹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야 된다. 겹치면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많이. 겹치면 인물을 틀든지 카메라의 각도를 틀어버려서 이렇게 겹치게 하지 않게끔 해줘야 된다. 이미지 라인. 이미지 라인이라고 하죠. 이미지 라인은 뭘까? 이미지 라인은 축구 경기장에서 농구 경기장에서 카메라의 세팅이 한쪽 면으로만 몰입돼 있죠. 그 이유는 이미지 라인이 중앙에 형성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야구장이나 축구장이나 농구장에서 이 이미지 라인의 형태의 유형이 축구장의 반, 농구장 코트의 전체의 반 잘라서 180도 기준으로 한쪽 방향만 만들어지는 부분은 그러면 가운데에 이미지 라인 형성이 돼요. 그때는 카메라를 1, 2, 3번 카메라 기준으로 썼을 땐 방향이 카메라가 뭘로만 가도 똑같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2번 카메라가 나는 새로운 걸 창조할게 그러면서 이 라인을 넘어갔을 땐 튀어버린다는 얘기죠. 자, 밑에 보세요. 튀어버려요. 어떻게 튀어버리느냐. 자,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 사람들이 1번 카메라 넘어가 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분명히 이 사람은 1도 바라봤는데 얘는 1 바라본다고. 튀는 경향이 되죠. 그거를 우리 이미지 라인이라고 하죠. 자, 이미지 라인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요약만 설명했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지 라인이 틀어지면 보여지는 사람들도 굉장히 불편하다.
그리고 카메라의 기본 컨셉이 망가진다. 그래서 이미지 라인이 그 축구장이나 농구장 이런 거는 한쪽 면만 세팅되니까 상관이 없지만 이제 우리가 야외 촬영에서의 카메라 한 대를 가지고 이미지를 시키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헤드라인 콘트를 만들어요. 카메라의 위치와 1, 2, 3, 4, 5, 6, 7번 순서대로 찍혀지는 앵글의 사이즈와 각도를 위에서 바라보는,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카메라 A, B 놓고 카메라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카메라를 위치를 한번 대봅니다. 1번 카메라, 2번 카메라, 3번 카메라, 4번, 5, 6, 7, 8, 90 이미지가 튀는지 않는지를 한번 그려서 이렇게 평면도를 만들어 보면 현장에 가서는 절대 여러분들이 너 그것도 몰라라는 소리를 안 듣습니다. 똑똑하네 라는 소리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만 볼 수 있는 연출은 연출, 제작자 제작자가 연출 감독이 이렇게 헤드라인 같은 이런 이미지에 대한 부분들을 가심별로 대본 옆에다 이렇게 그려놓고 카메라의 위치에다가 번호를 붙이세요. 1번 이렇게 찍고 2번 찍고 찍혀지는 순서대로. 대신 이미지 라인 튀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세요. 이거가 찍혀지기 전에 먼저 이미 확인이 돼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만약에 세팅이 됐다, 그러면 이건 튀는 거기 때문에 빨리 이쪽으로 옮겨줘야 돼요. 2번 카메라 이쪽으로. 그래야만 이미지 라인이 넘어가지 않는다. 중요한 부분이 항목들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라인은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는 것이 반복성이 있긴 하겠지만 이거는 반복 100번을 해도 이미지 라인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현장에 나가면 현장에서 욕합니다. 너 누구한테 배웠어? 바로 욕을 먹습니다. 그런 개념이죠. 아까 말했던 이미지 라인이 형성되어지는 형태의 위치를 그대로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한쪽 방향으로 달리고 있는 카메라가 1번, 2번 카메라의 좌측성의 라인은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1번 카메라가 또 아이고 피곤해 하면서 건너편에 우리 가족들이 왔는데 우리 가족들한테 다 찍을래 하고 넘어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반대가 돼버립니다. 방향 같은데 찍혀보면 반대발로 뛰고 있어요. 이 이미지 라인이 틀려졌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이렇게 해서 HD 텔레비전 제작 실습에서 핵심만 여러분들이 4학년 1학기 차에 졸업반에 준해서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설명을 좀 했고, 자, 두 번째 설명에 대한 개념으로 접근해 봅시다. 지난번에 여러분들과 설명을 했던 것들 중에 이제 알려줬던 항목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떤 항목들이 있냐면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지만 사업자 등록증 내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방법. 지금 여러분들이 사업자 등록증 방법들을 이제 보면 알겠지만, 자, 법인 사업자를 내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시간이 남으면 설명을 한번 할게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여러분들 설명해주고 싶은 내용은 이제 계속 여러분들이 유튜버를 지금 만들어서 아이디어를 내고 이야기 말일 차례는 이제 유튜버를 가지고 평가를 하겠다는 마음을 먹었어요. 물론 8주차 때는 지금까지 계속 강의했던 온라인 강의에 대해서 10문제를 내서 중간고사를 볼 예정이고요. 물론 그 중간고사가 뭐 온라인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온라인이 좀 풀어지고 대면 수업이 돼버리면 이제 페이퍼 용지로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건 아직 결정된 사안이 아니라서 나중에 다시 얘기할 거고,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 온라인 강의 안에 내용들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이제 복습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유튜브 안에 들어와서 URL 주소만 가지고는 다시 또 보기를 가능하거든요. 다 열어놨으니까 대신 혼자만 보지 이 부분을 공유를 하거나 다른 데다가 올렸을 경우 저작권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몇 개까지는 문제될 게 없지만 몇 개, 한두 개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절대 본인만 보게끔 했으면 좋겠다 하는 개념이죠. 그렇죠? 지금 지난번에는 여러분들한테 설명했던 동영상에 대한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올려주고 내려주고 하는 부분들로 만들기까지 다 여러분들이 이건 잘 알고 있을 봅니다.
모르는 경우에도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화면들은 제가 여태까지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은 그 강의 내용들이 쭉 올려놨고 또 유튜브에서 학교 영상들이 쭉 올라와 있고 뭐 먹방 하나 잠깐 만들었던 것들 샘플링도 하나 있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총 55개를 만들어서 올려놨는데 이렇게 쭉 그다음에 이건 교수님들한테 온라인 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한 적도 있어요. 굉장히 많이 만들었죠. 55개 정도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이제 유튜브의 전용 콘텐츠들은 아니고 교육용 콘텐츠, 학교를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만들었던 콘텐츠인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올리게 되면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해서 이제 스튜디오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해서거나 여기 화면이 안 타나면 하단에 보면 크리에이터 스튜디오가 있어요. 크리에이터 스튜디오가 있어요. 이 안에 들어가면 자기가 올린 영상이니 뭔지를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들어왔던 것이 스튜디오 안에 들어온 겁니다. 스튜디오에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들어와서 뭘 보느냐?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앞으로 유튜브를 올려서 여러분들의 상황을 만들 때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적용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몇 명이 보고 있지?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한번 전략적으로 한번 체크해 보세요. 대시보드를 한번 볼게요. 대시보드를 보면 그냥 한 달 동안 내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되어져 있는지 조회수, 구독자 수, 시청 시간대까지 다 나와 이렇게 데이터가 나옵니다. 이렇게 딱.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올려주는 이 환경들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부드러운 강의가 되기 위해서 음악을 좀 올려놨더니 음악이 좀 커서 여러분들한테 이게 댓글들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뭐 이렇게 해서 좀 표현해 주는 분도 있고, 또 우리가 집중 안 됩니다.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분석. 조회가 38,000, 시간대는 9만 분, 구독자는 24명이 증가했다. 모두를 보기를 다시 누르면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동영상 관리자를 또 하단에서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 스튜디오의 경우 말합니다. 이렇게 조회수부터 좋아요가 계속 뜨게 됩니다. 그리고 거꾸로 여러분들한테도 마찬가지겠지만 작업에 대한 노트가 최신 작업, 그 다음에 수정 보관을 다 할 수 있어요. 정보를 수정하냐, 동영상 수정하냐, 오디오를 수정하냐, 최종화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카드나 어떻게 할 것이냐. 좀 이따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이제 교수님들을 위해서 만들었던 그 유튜버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그 클립을 하나 또 탑재를 해 놓을게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이제 앞으로 지금부터 만들어서 나하고 코멘트를 하고 난 코멘트 받기 싫다 안 받아도 돼요. 대신 탑재해서 올리세요. 뭐 1분이 됐던 10분이 됐던, 물론 이제 15분 20분이 넘어가면 피곤해집니다. 12분인가 13분 정도가 되면은 이제 단편은 못 올리고 장편으로 전환을 해야 올리는 그런 장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그것까지 가기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15분 이하, 10분 이하 정도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만드는 유튜브를 한번 올려서 이번 AI 영상 디자인 컨텐츠 수업에 영상 콘텐츠 디자인 수업에서 결과물로 여러분들하고 한테 피드백을 코멘트를 한번 받는 걸 합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뭐 유튜버의 먹방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새롭게 개발했던 유튜브 콘텐츠이자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 식욕에 대한 욕구에 대한 충족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콘텐츠 카테고리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재생 목록들이 나오게 되고 저작권에 대한 고지도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한때 여러분들한테 올렸던 한국 작품 중에 하나는 저작권에 걸린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제 영화 어디로 갈까요 영화입니다. 이 어디로 갈까요 영화는 제가 만든 영화인지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한테는 아니지만
여러분들한테 보여줬던 어디로 갈 거야 영화를 한 번은 BMO에다 올린 적이 있었죠. BMO는 이제 나만 볼 수 있고 나와 연결되어 있는 기인만 볼 수 있는 나만의 저장 공간인데 유튜브는 공개되는 영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작권에서 제동이 걸려가지고 못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이 부분이에요. 일 국가에서 차단됩니다. 이게 이제 지금 그 부분입니다. 어디로 갈까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은 차단시켜가지고 부득이 보여줄 수 없었던 현상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것들 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방송 프로그램들 실시간 스트리밍, 실시간 스트리밍. 사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뭔가 실시간으로 화상 강의를 하고 싶었었는데 이게 이제 그 굉장히 접근도가 작아서 사용하기 편한 줌으로 여러분들과 이제 소통을 하고 있는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들이 다 이제 줌을 사용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화상 강의를. 그러니까 특히 우리 같은 실기 중심의 교육들이 있는 과목의 경우는 줌을 통해서 이제 서로 코멘트 받기도 하고 실시간으로 화면을 그때 이렇게 즉시 찍어가면서 서로 코멘트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인데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스트리밍 방법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데이터들이 나오게 됩니다. 기원 데이터, 제목, 교육, 카테고리 형식이 나오죠. 이게 여러분들이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교육을 누렸고 공개도 이제 일부 공개냐, 뭐 전체 공개냐. 지금 여기다가 일부 공개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 목적은 이 부분이 알겠습니다. 웹에서 집이 어디더라 190개 보이는 지금 이게 핸드폰이 지 맘대로 켜지네요. 이게 참 맞아 웃긴.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스팀 설정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커뮤니티에 대한 개념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커뮤니티 이렇게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채널에 대한 개념이 설명됩니다. 업로드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 수익 창출 부분, 사실 수익 창출에 대한 부분들 간단히 설명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한테 잘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수익 창출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수익 창출은 구독자 1000명 이상 조회수 관계없이 그 노출돼서 보는 시간이 4000시간 이상이 돼야만 이제 이 사람이 수익 창출할 수 있는 콘텐츠 채널로 될 수 있는지를 이제 유튜브 자체에서 평가를 해요.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되면 오케이 뭐 당신들은 앞으로 할 수 있음이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부터 이제는 조회수 한 개당 이런 정도의 수익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 이제 먹방의 경우는 먹방의 경우에는 저희 이제 뭐 쇼형 채널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만 현재 작년 3월 기준으로 먹방 채널의 전국 순위 2위까지 올라갔단 말이죠. 뭐 그런 채널을 운영을 하거나 그쪽 정도로 300만 구독자와 뭐 조회수가 뭐 100만, 200만, 2천만까지 올라가는 것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그러면 뭐 개인 수익으로서 굉장히 크죠. 근데 개인 수익으로서 그렇게 가기에는 어려워요. 회사 정도 수준이 되니까 그 정도 가는데 뭐 한 5천에서 1억 정도의 한 달 수익이 발생이 되죠.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 안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스튜디오 안에서. 약간 스튜디오 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여준 거죠. 스트링 퍼가기부터 장편 업로드. 자,
15분 이상에 대한 부분들, 저는 이제 15분 이상이 되고 뭐 장편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열어놨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아마 15분 이상 걸 올리고 싶다면 여기를 이 뭐야 저기 커뮤니티 채널 안에 들어와서 상태의 기능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장편 업로드의 항목에 사용이라는 단어를 누르면 여러분들도 장편을 올릴 수 있는데, 처음에 가입을 할 때는 전부 다 하나같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다 15분 이하로 되어 있다. 일부 공개와 비공개 설정, 대체적으로 저작권이 걸리는 문제가 된다 그러면 비공개로 가야 되는 게 좋겠죠. 근데 비공개를 하기 위해서는 유튜브에 올리지는 않는단 말이죠. 네. 뭐 특수 효과부터 이렇게 쭉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채널에 업로드. 자, 업로드의 기본 설정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저는 이제 영화와 콘텐츠로 되어 있는데 이제 교육을 좀 바꿔볼게요. 사실 교육을 많이 보니까 교육을 바꿀게요. 통상적으로는 공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제목, 나는 어떠한 채널입니다라고 공개되어 있습니다. 자, 댓글 허용, 그죠? 댓글 허용. 사용자의 평가할 수 있어. 이렇게. 그리고 저장하기 누르면 얘가 써져 있는 부분들이 그대로 저장이 된다. 그 다음에 블렌딩, 코브. 넘어가면 한국, 키워드는 영상, 채널 키워드 영상.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만약에 카테고리를 뭔가를 넣고 싶다 그러면 뭐 다른 것도 되게 됩니다. 다른 것도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먹방, 아니 먹방은 아니죠. 교육, 교육. 집중이라는 뜻이죠. 교육. 영화. 광고 넣을 수 있냐, 뭐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겠죠. 연결된 웹사이트 이런 데를 접근해도 나쁘지 않다고 거죠. 또 저장,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분석을 이게 새로운 분석으로 이동해 보시죠. 분석. 그러니까 내 채널에 대한 분석인 거죠. 자, 이렇게 조회수가 상당하여 지난 2주간 동안 38,000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죠. 시작 뜨고 이 기간의 인기 동영상 이렇게 쭉 뜹니다. 뜨고 46개 동안에 바라봤던 시각을 한번 보죠. 지속된 평균 시간 17분 정도, 18분 정도가 평균 봤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제 이 찐찐 채널은 뭐 이렇게 먹방 채널처럼 뭔가 뭐 수익 창출하는 그런 채널이 아니고 교육용 채널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의 개념이 아니라 무조건 1분부터 뭐 예를 들어서 1시간 75분이면 다 봐야 되거든요. 그 때문에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보는 사람들의 이 시청 지속 특성이 높다라는 뜻이죠. 18분 정도는 한번 굉장히 높은 겁니다. 시청 시간대는 21시간. 굉장히 평균 21시간이 이제 시청자가 볼 수 있다고 봐요. 근데 통상적으로 일반 먹방이나 일반 공개 300만, 3,000명 앞에 1분에서 1분 반을 보면 구독자들은 다 빠졌다는, 유저들이나 관람객들은 다 빠져나갑니다. 딴 데로 갑니다. 1분, 2분 이상은 안 본다는 얘기죠. 그런데 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어떤 게 보여지는 경우가 아닙니다. 어떤 게 보여지는 경우가. 그래서 썸네일을 아주 흥미진진하게 만들거나 앞에 1분 정도를 하이라이트를 통해서 10분의 영상의 하이라이트를 뽑아갖고 1분 안에 집어넣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괜찮네 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10분까지 보는 거. 그래서 하이라이트 부분을 앞에 부분 넣어주는 거. 그렇게 넣어주는 거와 안 넣어주는 거는 차이가 있지만 누가 넣는 거는 전부 다 달리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재량껏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분석도고, 도달 범위를 봅시다. 자, 노출수 69,000이 더 도달이 돼야 될 부분이고, 노출금액은 반대고, 뒤에서 38,000, 이게 이제 분석도의 분석. 노출 순위. 그 다음에 외부는 이렇게 되고, 트래픽 소스 외부, 이게 다 보여준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추천되어지는 동영상들 중에 대부분 보면 봄 축제가 축제라는 가장 많이 있는 영상들이 여기에 추천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트래픽 소스에다 검색 유튜브는 호소대와 호소대학교가 많이 검색되고 있다는 거죠. 자기가 어떤 검색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들입니다. 그 다음에 참여도 봅시다. 참여를 보면 인기 동영상 이렇게 뜨게 됩니다. 업로드, 인증 업로드, 시간. 그럼 여기서는 이제 계속 연령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령대가 어떻게 되느냐. 자, 여러분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18세부터 24세가 거의 주를 위해서 80%를 차지해요. 86%. 그리고 그 뒤에 연령대별로 따지죠. 그 뒤에 이어서 63% 정도를 차지하는 부분들은 55세부터 64세에 있는 교수님들이 이제 많이 보여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25, 35 여기에는 많이 없습니다. 특히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에 많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별 차이. 남성이 63%, 여성이 36% 차지한다. 날짜별로 보면 이렇게 3월 20부터 3월 18일 이때 여러분이 첫 개강할 때 굉장히 많이 봤다. 구독 상태, 구독 소스, 재생, 기기, 유형까지 다 합니다. 컴퓨터가 32,000 정도, TV가 20 정도. 개시형시, 업로드 실시간 뭐 다 나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형태의 유형의 부분들입니다. 분석도까지 나오죠. 자, 이렇게 유튜브를 여러분들이 업로드해서 올려놓은 난 다음에는 이런 형태의 유형으로 한편은 이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만들어 놓은 결과가 생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유튜버의 채널까지 소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만들기까지 부분까지 올리는 상태가 됐습니다. 쭉 트랙들이 있죠. 자, 여기에서 만들기 안에, 여기 만들기 안에 보면 그 무료로 사용되어지는 무료 음악을 찾고 있는 다운 여기 나와 있어요. 쭉.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여기에서 여러분들 음악을 좀 깔아면 나쁘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기 나오는 음악들은 다 무료로 보급되기 때문에 이것이 그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하단에만 만들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오디오 보관함. 영상은 뭐 따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지해 주길 바라고요. 음향 효과도 마찬가지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효과들이 쭉 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나만 들리고? 들리시나요? 무기 소리 뭐예요? 공포야. 괴물. 동물 소리. 무슨 동물인지 잘 울리지 않네요. 네. 이렇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콘텐츠들도 음악이나 사운드는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여기 눌러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그 HD 텔레비전의 핵심 과정에 대해서 설명했고,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들까지 설명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이번에 여러분들이 다시 또 5주차 접어들면서 HD 텔레비전에서 만들어지는 구조와 환경과 4년 동안, 3년 동안 여러분들이 배워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요약본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흐름을 봤습니다. 자, 영상 디자인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이제 유튜브를 만들어서 요번에 학기 말에 과제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했기 때문에 유튜브에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다음 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선두에서 여러분들한테 방송 아니 유튜브나 이런 환경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유튜브는 요즘에 앞으로 미래 21세기의 소통의 플랫폼으로 뜨는 부분들이죠. 앞으로는 컨텍스트로 검색을 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고, 영상으로 이제 모든 텍스트를 검색하고 하는 시대가 이제 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더불어 블록체인이라는 형태의 유형으로 아마 새롭게 아마 보여지는 경우도 생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오늘 블록체인에 대한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분들 설명을 좀 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긴 하겠지만, 다음번에 이제 블록체인의 개요의 설명과 함께 과연 이 블록체인이 앞으로 4차 산업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과 또 비트코인 그 이외의 문화 코인들이 만들어지는 가상화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부분들의 원천 기술인지를 개요 형식의 요령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다음 주 6주차 때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만들고 촬영하고 핸드폰 촬영해도 돼요. 또 아이디션을 계속 만들고 발전을 시키고 코멘트를 지속적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과제로 여러분들을 괴롭히지는 않을 겁니다. 단 퀴즈로는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퀴즈 문제를 내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쩔 수 없이 내야 되는 것 같고, 과제는 이제 원하는 경우만 이제 겐톡을 통해서 보내주면 제가 코멘트를 해주거나 아니면 유선이나 무선 핸드폰 전화를 통해서 뭐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유튜버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코멘트를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고, 또 근데 여러분들은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유튜버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미래의 지향적으로 나가야 될 아주 본격적인 하나의 매체나 플랫폼이 되지 않겠냐는 취지에서 영상 콘텐츠 디자인, AI의 형태의 유형으로 만들어지는 수업에 적극적으로 보여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블록체인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고, 오늘 5주차 수업 온라인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